네, 2013년도 국가직 9급 전자공학 개론 문제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반도체 도핑에 대한 문제인데요. 5족을 도핑한다고 하면은 4족 대비 전자가 하나 더 많은 거니까 전자를 내놓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도너를 도핑한다는 게 되고 N형 반도체 물질이 되는 게 맞습니다. 5족 불순물의 농도를 높이면 전자의 이동도는 감소합니다. 왜냐? 전기력을 받기 때문이죠. 도너는 플러스 이온이기 때문에 전기력을 전자에 미쳐서 전기력을 이렇게 미쳐서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동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실리콘에 도핑된 5족 불순물의 농도를 높이면 저항도는 감소합니다. 전자 이동도는 감소하지만 또 그것보다 더 많이 전자를 내놓아서 자유전자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저항도는 감소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실리콘에 도핑된 5족 불순물의 농도를 높이면 전공의 농도는 감소합니다. 왜냐면 자유전자가 더 많아지니까 그만큼 아래쪽 내려가는 전자가 많아서 전공을 결합한다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므로 이건 true가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 문제는 Y 파라미터, 어드미턴스 파라미터의 값 중에 Y11과 Y22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Y11이란 것은 1의 인풋을 넣었을 때 1에서 보이는 어드미턴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V2에 대한 영향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V2 단을 쇼트시킵니다. 그러면 요거에 대한 영향은 없어지고 남는 건 이 두 개인데 어드미턴스로 표시되기 때문에 그냥 합이죠. 따라서 Y11은 YA 플러스 YB가 되어서 얼마죠? 6이고요. 반대로 Y22 같은 경우엔 V 1쪽을 쇼트시켜가지고 계산하면 되겠죠. Y22는 YB 플러스 YC이기 때문에 10이 됩니다. 이거는 뭐죠? 단위는 뭐고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번은 베렉터에 대한 내용인데요. 순방향 전압 영역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다이오드로 작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방향에서 가변 커패시터도 아니고요. 가변 저항도 아니고 그냥 도체처럼 행동합니다. 쇼트처럼. 역방향 영역에서 가변 커패시터가 사용되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음성의 대역주간 주파수가 4kHz이기 때문에 최대 샘플링 주기를 구한다면은 최소 샘플링 주파수가 8kHz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 샘플링 주기 TS는 8K분의 1이 되어서 1000분의 1 곱하기 0.125 해서 맞나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0.125ms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1, 2번 중에 답은 하나고 비트율은 8kHz에다가 256개라면 2, 4, 8, 16, 36, 64, 128, 256 8개 비트를 쉰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64 kbp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카라놈의 문제는 잘 묶으면 되죠. 이렇게 묶어본다면 B가 1이고 D가 1일, C가 0일 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묶으면 되겠죠. 이렇게 묶으면 C가 1이고 B가 0일 때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먼저 DC 게인을 찾으라고 되어 있는데요. DC 게인을 보시면 AV는 비반전 입력이 들어가고 있으므로 RG분의 RF가 10분의 50이니까 5죠. 그렇기 때문에 6입니다. 1번, 2번은 아니고요. 차단 주파수를 보시면 얘가 V인의 루트 2분의 1 V인이 되는 곳이 바로 차단 주파수일 텐데 이게 저항 성분이 이렇게 R이 있으면 이렇게 J 오메가 C분의 1이 있어서 이 둘이 합친 그래프가 1대 1대 루트 2라면 전압의 비율은 루트 2분의 1로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R1이 오메가 C분의 1과 같으면 차단 주파수가 될 거예요. 자, 이때 주파수를 찾으면 오메가는
C1이네요. R1 C1분의 1이고 이거를 헬스 단위로 나타내면 2파이 R1 C1이 되겠죠. 이 값을 찾으면 2파이에다가 R1 값이 1.2kΩ이고요. C1은 0.02 마이크로페럿이네요. 이 값을 계산을 적당히 해주면 대충 6이고 1.2, 7.2죠. 7.2에다가 2를 곱하면 14 정도 됩니다. 대략 14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정도 되려나요?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은 100을 14로 나눠보죠. 대충 6 정도면 되겠죠? 그럼 7은 확실히 안 되잖아요. 그쵸? 6, 7 하면은 98, 7에 가까운 어느 정도 7에 가까운 값일 텐데 그렇기 때문에 3보다는 3.32보다는 6.63이 맞을 것 같고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먼저 이쪽에 병렬 임피던스를 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이쪽에 병렬 임피던스 G는 R1과 J 오메가 C분의 1의 병렬이죠. 이거는 R1 플러스 J 오메가 C분의 1분의 둘의 곱 C분의 R1이 되겠고 위아래로 J 오메가 C를 곱해주면 1 플러스 J 오메가 R1 C분의 R1이 될 것이에요. 자, 이제 전압분배를 생각을 해보면 H 오메가는 R2 플러스 G분의 R2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R2 플러스 1 플러스 J 오메가 R1 C분의 R1 네 R2가 될 것이고 이 값을 위아래로 적당히 곱해주면 R1 플러스 R2 플러스 J 오메가 R1 R2 C가 될 거예요. 분자는 R2 1 플러스 J 오메가 R1 C가 될 것이고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근데 생각해 봐야 될 게 DC일 때는 여기가 오픈이니까 전압이 그냥 1대1로 나눠져요. 그렇기 때문에 절반을 가질 거고요. AC로 이제 주파수가 무한대다 그러면 여기 쇼트죠. 그럼 V는 그대로 전달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DB는 0dB가 나올 거고 그에 해당하는 건 3, 4번은 아니죠. 그럼 1번과 2번 둘 중에 하나고 남은 거는 요 꺾이는 지점이 얼마냐인 건데 꺾이는 지점이 얼마냐인 거는 요 부분이 결정을 합니다. 올라가기 시작하는 지점을 결정한 거는 요 분자 성분, 제로라고 하죠. 제로가 되는 것이고 왜냐면 제로가 2배가 되는 지점, 제로를 찾으면 이게 2배가 되는 지점을 찾는 거기 때문에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여기가 0이 되는 지점을 찾으면 이 분모가 2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둘이 효과가 상쇄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인 겁니다. 이 지점부터는 분자 분모 효과가 상쇄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럼 분모가 0이 되는 지점을 찾으면 되겠죠. 분모의 크기가 루트 2가 되는 지점, 즉 분모의 그 허수부와 실수부의 크기가 같은 지점을 찾는 게 바로 펄을 찾는 거고 분모가 0이 되는 지점을 찾는다고 마찬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부호는 반대로 좀 문제는 있지만 그 표현에 그래서 R1 플러스 R2가 오메가 R1, R2, C와 같으면 되는 건데 R1 플러스 R2가 2죠. 그리고 오메가는 이거고 R1과 R2는 1이고 C도 뭐 대충 1이에요. 그럼 오메가는 앞에 개수가 2인 거죠. 뒤에 여기 10에 몇 승이 곱해질 수는 있어요. 10에 K승이 곱해질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2로 시작하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걸 보면요. 네거티브 피드백이 있긴 있는데 다이오드 때문에 확실히 있진 않아요. 만약에 V인이 현재 값보다 약간이라도 커진다면은 여기 값은 거의 V인이 전달이 되겠죠. V인이 그대로 전달은 될 거예요. 근데 V인이 현재 값보다 약간이라도 내려간다 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값이 나올 것이고 마이너스 VCC 이런 값이 나오기 때문에 다이오드는 오프가 될 것이고 여기는 커패시턴스와
저항 성분 때문에 아까 전의 값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피크를 검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이 들어갔다. 그러면 현재 0이었다고 치면은 출력은 계속 0일 때는 이게 값이 계속 크죠. 0이었으면 요 값보단 0이 더 작으니까 계속 이 값이 이렇게 최대값까지 출력이 되다가 여기 입력이 낮아지기 시작하면은 여기 값은 거의 뭐 이렇게 천천히 유지를 하는 그런 게 될 거고요. 다시 여기서 쭉 커진다. 그러면 또 이게 또 따라서 이렇게 커졌다가 또 이렇게 쭉 다른 이제 신호가 충분히 커지기 전까지는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그런 주기 신호의 최대 전압을 출력하는 검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복호화를 하는, 아니 복호화가 아니고 저기 포락선 검파를 하는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9번은 제가 손으로 풀어놓은 게 있으니까요. 이거를 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이 요 HT랑 컨볼루션이 된다면 1이 나옵니다. 왜냐? HT의 DC값이 1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DC 성분에 대해서는 그냥 1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요 1이 DC 성분이죠. 그래서 그냥 한 배수가 된 1이 그대로 튀어나오게 되고요. H 오메가를 보면 오메가가 400보다 작은 범위에 대해서만 0이 아니에요. 즉 FT의 성분 중 이 1이랑 2 코사인 200t 성분에 대해서만 0이 아닌 출력이 된다는 거죠. 왜냐면 뭐 200t, 400t, 600t 이런 성분들이 있을 텐데 이것들은 다 여기 위에서 잘려 나간다는 거죠. 0이 곱해져 가지고 그러므로 없애버려도 돼요. 그래서 2 코사인 200t 마이너스 90도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2 코사인 200t 마이너스 90도를 변환을 하게 되면 이게 사인이죠? 90도 늦은 거는. 그래서 이렇게 변환이 됩니다. h 오메가 곱할 때 오메가는 200이죠? 오메가는 200이니까 이 값을 곱하면 0.5예요. 그래서 이 값을 그대로 갖다 쓰면서 2분의 1 곱해줬고요. 그리고 200일 때 이상차가 마이너스 90도니까 마이너스 제곱 곱해줬어요. 그리고 이쪽은 2분의 1이 똑같이 곱해졌고 크기에 2분의 1 곱해졌고 이상차가 플러스 90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곱해졌습니다. 여기 제가 곱해졌죠? 제가 곱해졌고 결과를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역변환을 하면은 마이너스 코사인 200t가 되고요. 이거를 변환을 다시 해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사인 제곱 100t가 됩니다. 이거는 백각공식에 의해서 나오는 거죠. 따라서 yt는 아까 나왔던 dc값 1과 출력값 마이너스 1 플러스 2사인 제곱 100t를 더해준 2사인 제곱 100t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기 없군요. 아, 있군요. 2사인 제곱 100t인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보시면 일단 GM이 0.5로 주어져 있습니다. GM이 0.5로 주어져 있다는 것은 이쪽으로 들여다본 저항 R'이 GM분의 1이니까 2옴이라는 것이고 이쪽으로 들여다본 저항 알파이는 베타 R'인데 이 값은 250 곱하기 2니까 500옴 이란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쪽에서 전압이득 AV1을 구하면 마이너스 GM RC니까 마이너스 250 곱하기 RC 하면은 500이니까 GM이 0.5죠. 죄송합니다. 0.5 하면은 마이너스 250이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 3, 4 중 하나가 될 것이고요.
근데 문제는 두 번째 단에다가 연결하면은 이 아웃풋 임피던스가 변한다는 거예요. 이 뒷단에다가 이렇게 하나 더 앰프를 달아준다고 하면 RC이고 여기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대충 이게 바이오스는 무시를 한다면 요 저항과 요쪽으로 들여다본 저항 R파이가 병렬이 되겠죠. 그래서 요 지점에서의 아웃풋 임피던스 RO라고 하면은 1이라 쓸게요. 1 쪽이 아웃풋 임피던스니까 1은 RC와 R파이의 병렬인데 RC가 500이고 R파이도 500이에요. 그러므로 R51은 250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에 따른 변화된 AV1 K는 마이너스 GM R51에서 마이너스 0.5 곱하기 250 하면 마이너스 125가 되겠죠. 자, 이 개인이 여기에 걸려서 전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다음엔 다 똑같아요. AV2는 AV1이라는 개인에다가 마이너스 GM에다가 RC를 해준 게 되겠죠. 이게 앞단의 전압의 비율이고 거기다가 또 증폭을 해준 거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25에다가 마이너스 GM RC는 그냥 125 곱하기 아까 GMRC가 250이었죠? AV1 그대로 250 해서 나올 것이고, 이 값을 계산을 하면은 31,250이 된대요. 계산기가 그렇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트랜지스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스는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가 아니고 소스, 게이트, 드레인이죠. 틀렸습니다. N채널 모스펫은 N형 기판에 형성되지 않죠. P형 기판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P형 서브에다가 이렇게 영역을 파서 N 영역을 따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번도 틀렸고요. BJT는 모스에 비해서 작게 만들 수 없습니다. BJT는 두 개의 PN 접합으로 구성이 되죠. 이미터, 베이스와 컬렉터 둘 다 PN 접합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는 직접 찾는 것보다 한번 역설계를 해볼게요. 일단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을 것이고요. 마이너스 부연이 되기 위해서는 이쪽에 부연이 들어가서 이쪽이 이렇게 부연이 되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V2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지금 200이니까 이거 반으로 깎아줘야 될 거예요. 1 플러스 이거분의 이거 하면 개인이 2잖아요. 플러스 쪽 비반전 개인이. 그렇기 때문에 이 전압을 반으로 깎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2분의 V2가 들어가서 2배가 돼서 나오는 거니까 그냥 V2가 나오겠죠. 이거에 해당하는 그림을 찾아보면 12번 정답이 1번이죠. 네, 똑같은 그림이 마침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오히려 이렇게 역설계를 하는 게 차라리 빠를 수도 있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으로 해서 OP앰프가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지금 네거티브 피드백이 있기 때문에 이 지점의 전압은 V인이죠. 자, 그러면 모든 저항이 같기 때문에 여기 흐르는 전류는 이렇게 타고 왔을 것이고, 그럼 이 지점의 전압은 2V인이 됐겠죠. 그러면 여기 전압은 이쪽으로 전류가 1이 흘렀다면은 이쪽으로는 이만큼 흐를 것이고요. 그러면 1로 나와진 전류가 여기를 타고 들어왔을 것이므로 여기는 5V인이 돼야 되겠죠. 왜냐면 여기 전류가 1이 흘러갔는데 여기는 전압이 강화가 2배니까 2배만큼 전류가 흐를 것이고, 그리고 여기는 3만큼 전류가 들어야 되니까 이쪽의 전압 강화는 3 차이가 나야 되는 거예요. 3V인 만큼. 그렇기 때문에 출력은 5가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0에서 8까지의 숫자를 세려고 한다면은
총 9개죠. 9개 숫자. 그러면 2의 3승은 8이고 8보다는 9가 크고 2의 4승인 16보다는 작기 때문에 4개, 플립플롭은 4개가 필요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보시면 A 플러스 B와 이걸 안쪽으로 넘기면 연산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A 바 플러스 B 바 이렇게 되겠죠. 이게 안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연산 종류가 바뀌는 건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전개하면 A, B 프라임 플러스 A 프라임 B XY이죠? 4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거티브 피드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 같아요. 네거티브 피드백이 있기 때문에 이쪽 전압이 여기 그대로 0V가 걸립니다. 여기가 버추얼 그라운드니까요. 그러니까 RP로는 아무런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V인에 흐르는 전류는 V인을 통해서 일로 들어온 전류는 일로 그냥 그대로 나갑니다. RP가 있건 말건 간에요. 그렇기 때문에 RP가 없을 때와 전압 이득의 변화는 차이가 없고 전압 이득은 동일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17번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출력에 다 낫이 붙어 있고 그 앞단에도 다 낫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버블들을 안쪽으로 이렇게 옮기는 게 낫겠죠. 근데 입력 A와 B가 같으면 1을 출력하고 다르면 0을 출력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회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단은 OR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OR을 이 낫을 안으로 옮기면 OR이 AND로 바뀌죠. 그러므로 1번은 아닐 거예요. 4번도 아닐 거고요. 그럼 이걸 다 일단 안으로 넘겨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OR로 들어갈 것이고 이 버블들은 다 없어지겠죠. 그리고 AND가 있는 얘 마침 딱 이 식과 맞는 게 있죠. 2번.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기억은 반파예요. 근데 나머지들은 다 다이오드가 2개 이상이죠? 그러므로 기억은 아닐 겁니다. 기억이 들어간 거 일단 다 제외를 하고요. 디귿은 보시면 1대1이니까 이건 전파 정류 회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게 그대로 이렇게 절대값인 것처럼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보시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걸리면 여기 2가 들어갔으면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는데 중간 탭이 있기 때문에 요 단은 2, 요 단 2 이렇게 해가지고 1대1이 여기 2가 들어갔으면 이쪽 출력도 2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플러스면 이쪽이 이렇게 전류가 흐를 것이고 전류가 이렇게 흐를 것이고 만약에 마이너스 플러스다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예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출력되는 거는 역시 전파 정류가 되는데 크기도 똑같을 거예요. 2배가 됐다가 중간 탭에 의해서 반으로 나눠지니까.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인 3번이 될 것이고요. 니을을 한번 보시면 여기가 플러스가 걸렸다 하면은 이렇게 딱 걸릴 거예요. 아, 이쪽이 마이너스니 죄송합니다. 이쪽이 플러스고 마이너스라고 하면은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걸릴 테니까 여기 충전이 되겠죠? 충전이 될 거예요. 충전.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가 된다고 하면은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 단이니까 마이너스 단을 타고 쭉 와서 여기가 또 이렇게 충전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VO에는 총 이렇게 커패시터 2개에 의한 충전값이 존재가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전압을 올려주는 그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출력 파형이 동일하지 않죠? 오히려 전압이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전압이 올라간 상태에서 이 저항이 굉장히 크다면은 그냥 이렇게 쭉 유지가 될 거예요. 이런 값이 들어갔을 때 2배가 올라갔고 2배가 올라가고
여기다가 2배가 이만큼 올라가고 여기가 이게 2배가 또 이렇게 생기니까 총 여기가 1이라고 하면 여기는 4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잘못 그렸고요. 요 1이라는 높이에 대해서 보시면 1이 들어갔을 진폭이 1이면 여기 출력은 4가 되는, 그래서 쭉 이렇게 유지가 되는 그런 대전압 회로가 될 것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천천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쪽의 임피던스를 보면 R과 SC분의 1의 병렬이니까 1 플러스 SRC 분의 R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전압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전압이 V라고 하면 여기는 V일 것이고 V는 V 아웃에다가 R 플러스 SC분의 1 플러스 1 플러스 SRC분의 R에 대해서 1 플러스 SRC분의 R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V에 대해서 이쪽에 출력이 되는 걸 구해보면은 Vout은 V에다가 이쪽은 플러스 입력이 가해지는 거니까 1 플러스 R1분의 R2가 되겠죠. 자, 이거를 대입을 해주면, 자, 요걸 정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요 자리에다가 이걸 대입을 하고 정리를 적당히 해주면 V는 V 곱하기 1 플러스 R1분의 R2, 그러니까 여기는 1이 되겠죠. 1이 되고 요거는 다 정리를 해주면 R, SRC에다가 1 플러스 SRC, 그 다음에 1 플러스 SRC, 그리고 SRC, CSR이라 쓸게요. 그냥 분의 SRC가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우변이 어떤 실수값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실수값이죠. 그럼 이 값이 실수값이 돼야 된단 말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걸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SRC 플러스 S 제곱 R 제곱 C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SRC ESRC 이렇게 됩니다. 분의 SRC죠. 그러면 요 R제곱 C제곱이란 값이 1이 되어야 되고요. 왜냐면 S는 이제 다 J오메가죠. J오메가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끌고 와서 요 위쪽에다가 쓸게요. 이쪽에다 쓰면은 S 자리에다가 J오메가를 대입을 해가지고 제곱을 하면 오메가 제곱 R 제곱 C 제곱이 1이어야 이 둘이 상쇄가 될 거예요. 상쇄가 될 것이고 양변을 S로 나눠가지고 다 없앨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밝힌 주파수는 RC분의 1이 될 거예요. 이것을 다시 쓰면 F는 2파이 RC분의 1이죠. 자, 2파이 RC분의 1이 되는 게 여기 있네요. 4번. 일단 4번인 건 알겠고 그 다음 단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오메가가 이렇게 2파이 RC분의 1을 딱 대입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보시면 S로 다 나눠지겠죠? 그러면 분모는 RC가 3개가 있어요. 3RC가 있고 분자는 RC가 되겠죠?
그러면 나눠주면 3분의 1밖에 안 돼요. 즉, 이 부분이 3분의 1 크기가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이 3이 돼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다 했으면 R1분의 R2가 2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R1분의 R2가 2가 되는 것도 여기 있죠. 자, 이렇게 회로를 천천히 분석을 해보면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은 뭐 외우지 않고도 시간 좀 들이긴 하겠지만 풀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조건은 외워두시는 것을 추천을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이오드 문제인데요. 다이오드 문제는 찍기입니다. 자, D1 ON, D2 ON이라 가정을 하면은 여기가 쇼트고 쇼트니까 여기를 0이라 하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10V가 되겠죠. 그리고 5mA가 흘러 들어가는데 어떻게 흘러 들어갈까요? 여기가 쇼트라고 가정을 하면은 아무튼 여기를 V라고 하면은 5는 2분의 V 플러스 1분의 V 빼기 마이너스 10 해가지고 2분의 V 플러스 V 플러스 10이 될 겁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5는 2분의 3V가 될 것이고 V는 마이너스 3분의 10V가 되어서 마이너스 3분의 10이 되어서 약 마이너스 3.3 마이너스 3.3V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죠. 여기가 마이너스 3.3V면 전류는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뭔가 조건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D1은 꺼졌다고 이거는 틀린 조건입니다. 다음으로 해볼 거는 D1이 오프라는 건데요. D1이 오프라고 가정을 해보면 전류는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D2는 켜져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 다음은 조건은 D1 오프, D2 ON이라고 가정을 하면 일단 1번은 아니었고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 10V 그대로 있을 건데 여기는 마이너스 5V일 거예요.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없죠? 그러므로 20번의 답은 3번입니다. 왜냐면 아무런 모순이 없어요. 얘가 마이너스 5V 걸리면 이거 여기 마이너스 5V니까 0, 마이너스 5니까 이거 안 흐르는 거 맞고요.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마이너스 10V에서 이렇게 하면 0 되고 그럼 뭐 전류가 이 방향대로 흘러 들어갈 수 있죠. 다이오드를 통해서. 전류 방향이랑 다이오드 방향이랑 반대되지 않으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순이 없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이오드는 잘 찍어서 가정을 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